이 세상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운영되기에 불리는 내림이 세상이라. 뿌리, 몸통, 가지로 이루어진 집한대에는 이 집한대의 그 중심은 영국인 것이죠. 봉가지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나무의 봉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격가지들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많이 맺이는 중에 특히 더 많이 열매를 맺이는 게 무엇인가? 격가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아메리칸. 남미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북미, 남미. 그러니까 격가지의 핵심에서 육생에 많은 열매를 내려요. 그게 아메리카예요. 그러면 아프리카는 무엇이냐? 이 아메리카는 완전히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닌 그와 비슷한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뿌리권의 기운과는 틀려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에 그 잉글로 섹슨족이 들어가서 사는 때가 언제냐? 저기 200년, 250년 전에부터 거기가 이제 그 아메리카의 그 잉글로 섹슨족이 자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아메리카는 뭐예요? 온갖 다민족 인구가 모여 살아. 그래서 온갖 다민족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육생량이 나오는 것이죠. 아프리카는 뭐예요? 비도 안 내려. 주어진 육상의 일환도 척박해. 왜?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하느님은 이 모두를 사랑하는 인간의 부모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왜 그쪽만은 그리도 그렇게 척박한 삶을 주어졌는가? 아메리카는 격가지의 핵심으로 자리한 것이고 영국은 봉가지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봉가지의 중심 영국은 영국, 유나이트 킹덤, 그 다음에 웨일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와일즈. 4개의 국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봉가지의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들의 잉글로 섹슨족이 자리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은 오스트랄리아, 잉글로 섹슨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미국, 알래스카 거기에도 그 잉글로 섹슨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동서에도 격가지의 핵심, 봉가지의 중심이 자리하고 있는 사방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들이 유괴 생명체를 낳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뭐예요? 내 앞에 인연이라는 것이죠.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화두, 모든 공부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어버이의 자식인 아프리카를 저리도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놨는가.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지는 이 대륙에게 주어진 공부로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느 특정한 한 개인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나서서 그 아프리카를 절대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뿌리 몸통 가지로 순환되는 대륙이 선순환을 일으킬 때 내 앞에 있는 아프리카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이 똑같습니다. 왜 아프리카가 내 앞에 인연이고 아메리카가 격가지의 그 핵심으로서 많은 육생량이 태평양을 건너 두둑을 거쳐 뿌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로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뭐 여기에서 보면 인도도 반도이고 모든 것도 또 반도이고 특히 뭐 그 저기 이태리는 그건 틀려요. 우리는 태평양입니다. 그 격가지의 핵심 그 미국과 봉가지의 중심 영국과 그 사이에 있는 뿌리 대한민국은 두둑이 보호를 해주고 있고 보호의 장벽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대에 부각되어 나타나고 또 업그레이드 시대부터 그 힘을 발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으로 상징되는 세계산이 있어요. 뿌리 반도에는 압록강과 접경 지역에 백두산이 자리하고 있고 또 그 뿌리 반도를 보호하기에 있는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자리하고 있고 또 뿌리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그 열도 일본에는 후지산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백두산도 활화산이요. 한라산도 활화산이고 후지산도 활화산이라는 것이에요. 전부 화산 폭발로 인해 갖고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에는 그 바닷물은 용암 기운이요 민물은 칠성 기운이라 칠성 기운이 있을 때만이 민물의 힘을 빌러 육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라 백두천지에는 사시사철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물은 너와 내가 하나로 살아가기 위한 매개체로서 하늘에 천의 기운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운송의 수단이다. 그의 가르침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뿌리 몸통, 반도와 중국의 대륙은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주도의 한라산도 분명히 뿌리의 기운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한라의 백록담. 근데 거기에는 사시사철 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참 특이한 경향이죠. 그건 뿌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인데 또 두둑 열두의 후지산 화산 폭발로 인해 날아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비가 왔을 때만이 잠시 담겨져 있는다는 것이죠. 물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그 연결의 매체로 이어주는 천의 기운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물이 없으면 그냥 분학으로서만 자리한다는 것이에요. 일본 열도는 두둑이라 섬으로서 감싸여져 있기 때문에 화산의 폭발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제주도 한라산은 뿌리의 기운으로 담고 있어 백록담은 비만 오면 웬만큼 물이 담겨져 있어요. 백두산은 사시사철 물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뿌리 반도, 대륙 몸통, 열도, 두둑 하나라는 차원이에요. 근데 그 절대적인 기운은 누가 많이 갖고 있나? 뿌리 반도라는 것이죠.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 한라와 백두까지는 천리로 이어져요. 한라와 백두까지는 물과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열도 일본의 후지산에 거기도 분명히 분화구가 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지 않아. 비만 오면 물이 담겨져 있어. 결국은 뭐예요? 천기가 내릴 때는 한라, 후지산, 백두는 삼각관계로 하나의 지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하나의 기운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하나 되는 기운은 여기서부터 발휘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왜 후지 산에는 비만 올 때, 많은 비가 올 때 잠시 잠깐 물이 고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인가? 백두와 후지는 천기로 통한다고 했는데, 또 후지와 한라는 천기로 통한다고 했는데 왜 비만 올 때 막 하나로 연결되는가? 그건 뿌리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두둑과 반도 뿌리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모든 태평양, 미국, 격가지의 핵심 미국에서 오는 그 모든 육색량은 일본으로 그 두둑 일본에서 받아갖고 뿌리로 주는 그 역할이에요. 물론 제주도도 하나의 섬이긴 하지만 이에 맥은 백두대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판으로. 그래, 이 백두대간, 지리에서, 태평양에서 치솟은 용머리, 지리 천왕에서 시작되어, 속리산을 통해 태백산 천지에서 흡입하고, 오대산을 거쳐 금강산을 통해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쪽 있는 모든 산은 활화산이 아닌 분화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지기로 통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본은 없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없어요. 물론 몇만 년 전에 일본 그 열도는 뿌리와 이렇게 감싸져 있어갖고 우리의 민족이 그 몸통 대륙에서 뿌리 반도로 내려오고 여기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 일본 대륙은 뿌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지각의 변동으로 물러나 있었고 결국은 뿌리와 민족은 뿌리와 몸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 두둑과 뿌리는 남귤북지라. 그래서 왜 두둑이 남귤북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귤, 오렌지 취급을 받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왜 텐자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순망치안과 남귤북지. 우리는 이미 이러한 고사성어의 모든 숨은 뜻이 다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삼각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왜? 민물은 육의 생명체, 실상의 기운이라 끈끈한 종족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 두둑도 끈끈한 종족을 유지해 나가지만 그들의 삶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뿌리 보호막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사는 법을 얘기를 해요. 물은 뭐를 얘기해요? 물은 육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육생의 기반 시설에 기초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생의 기반 시설에 기초를 주지만 이거는 순수 인간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 들판은 육생량,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의 생산 기지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들판이 많은 곳은 육생의 산업단지가 자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은 치유의 장소로 자리하는 것이고 치유의 장소인 만큼의 이 산에 돛닦아로 들어가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산에 높고 낮음이 법에 높고 낮음이고 기운에 높고 낮음이라. 여기 그 산이 높다고 해서 그 완전체를 이룬 기운이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덩치가 큰 이들이 완전체를 이룬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데, 그 기운을 먹는 이들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기운을 머금고 있어요. 그 산이 바로 백두산인 것이고, 또 그 백두산을 밀어주는 게 바로 태백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태백산을 밀어주는 게 바로 지리산이라는 얘기죠. 그게 다 백두대간으로 올라가. 백두천신은 용머리라. 이 기운을 하나 먹으면 얼로 차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중국 대륙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통일의 원년을 맞이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태평양에서 들어온 그 육생양의 뿌리에서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부과시켜 올려보내야 하는 게, 그게 대륙순환열차라는 것이에요. 통일이 임박해지다 보니 통일에 대한 공부가 지금 무지 많이 심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이대로 정신량의 준비 없이 쓰임을 다하는 그 준비 없이 통일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온전하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는 에너지, 화합의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육생의 강대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성이 있고 본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랬어요. 천성은 비물질 차원으로서의 본래 그러한 것, 어떠한 게 있어도 물질적 차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 사와 정, 민주와 공산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본성을 운운하는 것이에요. 본성은 절대 분별로서 사적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으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법원에서 양팔 저울을 둔 그 여신이 뭐야? 그 여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이거를 감겨놨더라고, 눈을. 왜 그런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면 쏠린다. 쏠림으로 인해 이 세상은 망조가 되는 것이다. 쏠림의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지 아느냐? 물론 사와 정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이보다 이로운 게 없는데, 사와 정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 갖고 육생살이 인간사 심의 논리로 인해 이성을 잃어버린 일성의 육생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